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자, 제3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입니다. 규제 감독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 1절 인가 등록 개요 있으시죠?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인가와 등록 업무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가하는 사람들은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자문업자, 일임업자, 온라인. 아까 안에서 온라인. 온라인 써놓으세요, 온라인. 온라인 소액투자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인가는 달라요. 등록은 금융감독원에다가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등록하면 되는 거고, 인가는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가에. 그래서 인가하는 애가 있고 등록하는 애가 있어요. 등록이 3명이에요. 그 시험장과 시험이 잘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시면 아마 그 1일자로 등록할 거예요. 아마. 며칠자로 등록한다고요? 1일자. 네. 일임업무, 자문업무. 일임업자, 자문업자. 다 해오셨잖아요. 등록하는 사람 2명, 일임업무, 자리업무, 그다음에 온라인. 그렇게 오시거든요. 시험장에는 인가 등록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인가하는 사람하고 구분하는 문제를 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오셨어요? 등록하는 거. 며칠자 등록하면 되겠어요? 1일자. 그럼 2명 있잖아요. 일임업무, 자문, 온라인. 나머지는 뭐예요? 인가. 그래서 보시면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자에서 투자 자문업자 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투자 일임업자 일자 동그라미, 그래서 일일자로 뭐 한다? 등록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한번 보시고, 밑에 금융투자업자 인가심사가 있는데 아마 이미 여러분한테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인가하는 방식이 2가지 있어요. 예비인가가 있고 본인가가 있는데, 예비인가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너무 할 건데 한번 볼래? 한번 던져준 거 감독원에다가. 그 예비인가를 하고요. 그 예비인가는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그건 뭐 그쪽 상황이 있고, 시험하고 연결되는 거는 그 예비인가의 3번.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숫자 기억하십시오. 인가는 3개월. 단 인가 가진 경우에는 1개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자가 감독위원회에다가 인가를 요청을 하면 몇 개월이나 하게 돼 있어요? 원칙 그러면 3개월이에요. 원칙은 3개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비인가를 했으면 예비인가 몇 개월? 2개월. 그 예비인가 통과되면 몇 달 안에 하거든? 한 달.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가는 몇 개월이나 하게 돼 있어요? 3개월. 그거 기억하시고. 예비인가는 2개월, 예비인가가 통과된 거는 1개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 요건이 있으시죠? 인가 요건 한번 쭉 읽어보는데, 2번에 보시면 2번 자기 자본 요건이 있어요. 자기 자본 요건이 전문 투자자만 상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의 2분의 1을 깎아줍니다. 줄 치십시오. 자기 자본 요건에 누구? 전문 투자자만을 상대를 하는 사람 몇 분의 몇? 2분의 1을 삭감합니다. 숫자도 기억하시고 전문 투자자도 외워주세요. 그 전문 투자자 자리에 일반 투자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아셨죠? 숫자도 기억하시고 전문 투자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력 요건, 사람. 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체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한 제한은 5년이에요. 무조건 5년이에요. 진짜. 여기 5년에 한 3군데 나오거든요.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임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5년.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3번에 보시면 임가 요건에 유지 의무 있으시. 유지 의무. 숫자 기억하십시오. 70%. 진짜? 70%.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기억해요. 숫자. 자, 숫자. 원래 인가는 3개월, 예비인가는 2개월.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해서 전문 투자자만 상대로 할 때는 2분의 1 경감 가능.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5년. 그 다음에 최저 유지를 위해서는 자기 자본의 70%. 숫자 기억하시죠. 그 숫자를 하죠. 그게 여러분들 외울 때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숫자. 시험 내기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시죠? 숫자. 이 일을 하지 마세요. 외우세요. 숫자.
숫자는 외워야 돼. 방법 없어. 그래서 181페이지 숫자 또 있어요. 자, 건정성 규제. 자, 건정성 규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한 문제 나온다 했다면 진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건전성 규제. 자, 1번 자산 건전성. 자, 1번 자산 건전성 분류. 건전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 회사가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매월, 매년, 매 반기. 그렇게 나와요. 달라요. 기준은 매 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현실 몇 단계? 별이 5개. 5단계로 나눠져요. 아셨어요? 순서도 기억하세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아세요? 가끔 노래 부르는데 강사가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다 해보셨죠? 정 주고 정상 동그라미 무척 빨라야죠. 정상 빨리 정자 동그라미 주자 동그라미 네 고자 동그라미 그 세 가지 외우면 돼요. 그 세 가지 외우면 순서 대할 수 있어요. 정 주고 추정 손실 그 다음에 의문 추정 조절 아셨죠? 몇 단계? 5단계. 오케이. 자, 이런 거 강의하면 녹음하면 진짜 창피한데. 5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매 분기말 현재 고정 이상입니다. 고정. 고정이 중간이에요. 중간. 고정이 중간이라고. 5개 중에 고정이 세 번째잖아요. 고정 이하인 경우 그걸 기억하시면 고정 이하인 경우에 기준을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예상 가능인을 체크하면 기준 중에서 고정 이하인 경우 그 다음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충당금 적립 기준이 있으시죠? 정상의 0.5 요주의 2 고정의 20 그 다음에 추정 의문 75 손실이 100 0.5 2에 20에 75 100 0.5 2에 20에 75, 100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 이번에 보시면 순자본 비율 규제 있으시죠? 자, 순자본 비율의 한정 원칙입니다. 이거 지금 정말 나갑니다. 자, 순자본 비율 자산, 부채, 자본의 영업보고서에 연계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래서 뭐를 한다? 장부가 장부가 원칙이에요. 이게 시가가 틀려요. 아시죠? 시가하고 장부가 다른 거. 장부가는 말 그대로 장부에 있는 거고 시가는 움직이는 시장 가격이고 그래서 산정 기준은 장부가 원칙이에요. 두 번째,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이 동시에 대입인 것. 키워드 동시에 내포된 자산에 대해서는 시장 위험과 신용 요금을 동시에 산정합니다. 위험이 2개가 있으면 2개 다 하겠다 이 소리예요. 맞죠? 동시에 있으면 동시에 한다. 그 다음 3번 영업도 순자본 비율 산정 시 차감 항목, 차감 체크. 차감한다는 건 뺀다는 뜻이죠. 자, 차감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험 산정에서 산정하지 않는다. 차감은 않는다 이렇게 해보세요. 차감은 뺀다. 그 다음에 4번 부외의 자산. 부외 이게 장부 부자입니다. 장부 외적인 자산과 장부 외적인 자산은 넣어야 될 뺄까? 상식적으로 넣어야겠죠. 넣어야죠. 장부 외적인 자산과 장부 외적인 부채는 알아야 되잖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들어간다. 그래서 부의 자산과 부의 부채는 유효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4가지 원칙, 장부가 원칙, 동시는 동시에 가고 차감은 넣지 않고 장부는 들어간다. 이렇게는 예를 들어 저렇게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정 방법 있으시죠? 자, 1번 영업은 순자본비용은 총자산 마이너스 부채 마이너스 차감 플러스 가산. 공식이야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자산에서 뭘 뺐어요? 부채 뺐고 부채에서 뭘 뺐어요? 차감 뺐고 더한 건 가산이고 그 다음에 총 위험은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 3가지. 시험 내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3가지. 이거 말고 다른 훅 들어가면 정말 헷갈립니다. 외우셨죠? 하나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십시오.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숫자입니다. 죄송한데 그 박스 있으시죠? 박스에 거형대선 권고, 요구, 명령이라고 있어요. 권고는 뭐냐면 야 니네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잘해보지 않겠니? 권고. 몇 퍼센트일 때? 100% 미만일 때 100 숫자 기억하시고. 요구. 야 니네 아무리 봐도 비생산적인 점포 폐쇄시켜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50% 숫자 기억하시고. 명령. 니네 영업하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0%. 숫자 기억하시고 권고, 요구, 명령 순서. 제일 센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영업 정지예요. 아셨죠? 순서 기억하시고 숫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위험관리라고 있으시죠? 위험관리. 자, 읽어만 드릴게요.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반 위험,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연히 갖추어야겠죠. 예, 그건 상식적이고. 두 번째, 장외 체크. 장외 체크. 장외 파생 상품을 투자한 매매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됩니다. 장외는 전담 조직을 둬요. 그다음 세 번째, 금융투자업자는 이사회 체크. 이사회 체크. 이사회는 위험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걸 심의 의견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에 대한 심의 의견 어디서 하느냐? 이사회. 예. 그 다음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 변동 사항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줄지를 연결하여 제외하고 안 틀려요. 어떤 위험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회사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시험장에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 변경 사항은 자회사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틀려요. 연결은 아셨죠? 그래서 배우시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수시공시 있으시죠? 경영공시. 경영공시는 공정거래법, 일반의 공정거래법 있죠? 182페이지에 요번에 경영공시 있잖아요. 일반의 공정거래법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 예?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별 금융투자업자의 직접분기별 100분의 10 있잖아요. 10. 공정거래법 10 그냥. 그 다음에 금융사고 2. 민사소송 1.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공정거래법 10. 금융사고 2. 민사 1. 시험장면 숫자 난다니까 바로 놓기. 진짜 숫자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공시인데요. 금융사고 나오면 몇 프로? 2. 민사소송 1. 공정거래법 10. 숫자 외우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법규가 그래서 어려워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기준 있고 예외 기준 있고 항상 시험 나오는 겁니다. 이거 183페이지가 183페이지 36번에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의 거래 제한. 대주주는 뭔지 아시죠? 어느 회사에 돈이 주식이 제일 많은 대주주죠. 원칙과 예외가 항상 있어요.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부터 하겠습니다. 1번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원칙 없다. 예외. 개별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의 약속 어음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 몇 프로? 8%. 숫자인 거죠. 그 다음 밑에 3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 원칙 불가. 4번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와 예외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줄지세요. 제적 이사 저런 동의가 있어야 돼요. 시험도 잘 나온대요. 진짜. 어떻게 나오냐면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예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제적위원회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틀려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이 대주주도 뭐가 나오냐? 숫자하고 기준 물어봐요. 대주주는 8%. 예, 그 다음에 전원의 참석, 전원의 동의입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밑에는 안 나와요. 넘어가 주시죠. 183페이지. 혹시 183페이지에서 제가 해드릴 건 중에 중요한 거 외워달라고 제가 했는데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정보교육 차단.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했는데 차단해주시면 얼마나 감사.
241페이지 수학 거에 241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241페이지. 241페이지에 가보십시오. 241페이지. 찾으셨어요? 241페이지에 4번 맨 밑에 정보기록 차단이라고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3명은 좀 외워달라고 했어요. 예. 그쵸. 183페이지 똑같아요. 같은 애 해야 돼요. 241페이지 점수하고 183페이지 많이 썼어요. 여기서 3명을 체크하셔서 줄치시면 돼요. 가만 외우면 돼요. 얘네들은 가능하다. 되셨죠? 감사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184페이지에 보시면 7번의 정보기록 차단 장치에 2번의 주요 내용에 니은 임직원의 겸직 금지되지만 대표이사, 감사,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네. 그게 국어 문제예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185페이지 아까 했죠? 예. 이거는 적정성의 원칙 중요합니다. 적정성의 원칙에서 여러분이 봐주실 거는 파생상품이 탄다. 이렇게 봅시다. 아무나 돼요. 넘어가세요. 186페이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 냅니다. 야. 186페이지. 투자 권유 대행인.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금융투자업자는 줄 치셔야 돼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 권유 대행을 어디에? 금융위원회에 등록 위촉합니다. 원래 금융위에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일거리가 많다고 협회에다가 이관을 했어요. 원칙은 금융위에서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이 많으니까 협회에서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냥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번에 금융투자 권유 대행인이 금지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읽어드릴게요. 1번.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 권유 위탁 계획을 체결하는 행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둘. 시험장에 이게 하나 아니야. 진짜. 둘입니다. 하나 틀려요.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위탁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리 체크. 대리는 안 돼요. 중개하고 대리는 달라요. 대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 권유 위탁 계획을 체결하는 건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 수취하는 행위. 미음. 투자 권유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여러분 재위탁 금지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읍.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시옷.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이거에서 금지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아마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11번 문제. 그 다음 2번 3번에 보시면 금융투자 대행인이 투자 권유를 대행하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면 주치세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집니다. 그 다음에 4번 투자 권유 대행인의 사전 고지 의무.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한다는 사실 및 투자 권유 대행의 금지 행위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마지막이죠. 5번 투자 권유 대행과 관련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줄치세요.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감사 어디서 받느냐? 감독원장.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둘 이상의 회사. 그게 주로 나와요. 나머지는 고객한테 알려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187페이지 광고. 광고. 자, 6번의 투자 광고예요. 1번 광고 주체. 광고 주체 187페이지 합니다. 광고 주체 금융투자업자 1 쓰세요. 1. 금융투자업자 1 보고만 쓰세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 상품이나 금융투자업자의 영위 업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협회 2, 협회는 2 쓰세요. 2. 그 다음 그 옆에 금융지주회사 3, 그 옆에 있죠. 옆에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일 4. 그래서 광고할 수 있는 사람 4개. 누구누구냐? 업자, 금융투자업자, 협회, 금융지주회사,
발행인, 매출인. 이 4명만 광고할 수 있어요. 아셨죠? 이 4명입니다. 협회가 들어갑니다. 협회 자리에 감독원 들어가면 틀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독원 들어가면 틀려요. 그 다음 2번에 광고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 광고에서 만약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아셨죠? 자, 기업, 타 기관으로부터 수상, 인증 등을 받은 내용을 표시된 경우 그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상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얘기하라 했거든요. 니은,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 광고 시점에 미래를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을 꼭 얘기해라. 그렇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래는 다른다. 꼭 얘기해. 디귿, 최소 비용을 표기할 때는 최대 비용. 최대 비용은 최소 비용은 최대 비용. 최대 수익을 표기할 경우는 최소 수익. 사랑의 짝대기를 잘 하셔야 돼. 12번 문제를 보세요. 12번 문제.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인 거 아세요? 최소 비용을 포기하는 방법은 바뀌었죠. 이렇게 나와요. 네. 알죠? 치사하죠. 네. 그래서 시험제가 여러분들이 어스럽게 공부하면 힘들었어요. 아셨죠? 최소 비용이면 최대 비용을, 최소 수익이면 최대 수익을. 아셨죠? 나머지 안 보셔도 됩니다. 쭉 보시고 쭉 내려오시다가 광고에 광고에 대해서 쭉 내려오다가 3번에 투자 광고 방법 절차 있으시죠? 거기에 보시면 디귿 보시면 준법감신의 사전 확인과 협회 심사를 거쳐요. 하여간 준법감신 나오면 딱 사전입니다. 그 다음 7번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협회. 수수료는 어디서 한다? 협회. 여러분들 시험 누가 내는지 아세요? 협회. 가끔가다 내. 그래서 수수료는 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틀려요. 협회. 그 다음 8번 계약서를 교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계약을 하면 먼저 계약서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1번 기업 금융투자상품 거래 기본 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속적 줄치시고 반복적 줄치시고. 계속하고 반복하는 사람한테 계속 줘? 안 주는 게 맞지. 그 주시면 안 돼요. 계속적 반복적 그 단어를 하면 안 줘도 되고. 니은 투자자의 서면에 의해서 서면 체크 서면에 의해서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요청하는 경우는 안 줘도 된다. 원칙 줘야 된다. 예외로 계속적 반복적 그 다음에 서면 요청하면 안 줘도 된다. 9번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제입니다. 해제 줄치셔야 돼. 투자 자문 계약인 경우, 투자 자문 계약인 경우 체결한 투자자가 계약 서류를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금융투자업자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워줄 것, 어떤 경우 자문 없는 경우에 7일 안에 고객이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자리에 투자 자문업 자리에 매매요, 중개요, 1임업 무조건 제공. 그래서 바꿔. 두 번째 7일이잖아요. 7일, 3일, 5일, 15일 계속 바꿔. 아셨죠?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188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189페이지. 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라는 게 있어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야가 뭐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시면 자, 선행매매 금지. 선행매매 금지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한테 많이 해당하는 게 아닌데, 지금 애널리스트들한테 고객 득치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살려고 그래요. S사건을 살려고 막 한 1,000억이 들어왔어. 가만히 모를 것 같아. 그럼 사기 전 내가 이미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막 올라가서 파는 거야. 그걸 못 받아간다? 선행매매 금지. 미리 하지 마라. 그래서 보시면 선행매매 금지. 자, 1번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고서 고객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 전에. 무슨 이름으로? 자기 계산을 해요. 이 자기가 타깃이 않다요. 자기 계산,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죠?
타인의 계산으로 다 선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선행매매 금지다. 선행매매 금지 두 가지 읽으셔야 돼요. 전에 자기. 자기 전에. 이상하다. 자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2번 조사 분석 자료 공표 후 매매 금지예요. 애널리스트가 어느 회사 가서 공표를 했어. 아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조사 분석 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공표로 몇 시간? 24시간. 숫자 기억하십시오. 24시간 경과 전에 그 조사 분석 자료 대상이 된 금융 투자 상품을 누구 계산으로?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금지. 숫자 기억하세요. 24시간. 3번 조사 분석 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 보수 금지. 자, 조사 분석 자료 작성자에게 일정한 기업 금융의 업무에 연동된 체크.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걸 금지한다. 즉 애널리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철공수를 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분석자를 냈어.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그 주식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10%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 중요한 건 연동된. 그 다음 그 밑에 2번 기업 금융 업무의 범위예요. 기업 인수 업무 2번 모집 3호 3번 기업 인수. 리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모 투자 전문 회사 재산 운용 업무. 이 사모가 공모로 바뀌면 틀립니다. 공모 사모 해드릴 건데요. 공모는 뭐냐면 사람으로 계산해서 공모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신에게 모아서 만든 게 공모고 사모는 49인 이하로 만든 게 사모예요. 쉽게 사모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모임이라고. 개모임이지 뭘 모여서 앉아서 다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개모임. 아셨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사모. 자, 사모자리 공부랑 틀려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거기 주권 등의 모집 매출과 관련된 조사 분석자료 공표 제공 금지 있죠? 요것은 며칠? 40일. 죄송해요. 숫자예요. 숫자. 상관없어요. 자, 넘어가십시오. 괜찮아요. 예, 바로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모집과 매출 있으시죠? 자, 1번의 모집과 매출인데 이것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게요. 뭐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190페이지 한 문제 나와요. 진짜. 기본이라서. 자, 볼게요. 모집과 매출. 모집 1번. 개념 1. 모집. 일정 방법 내에 50명 이상, 50인 이상, 50 체크.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체크. 새로 발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모집. 모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나와서 첫 게시하는 걸 모집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밑에 매출.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 방법으로 따라 산출된 몇 명? 50명 이상이 투자자에게 이미 돌아다니는 건 매출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요. 한국은행에서 신권이 딱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 받아. 그거 모집. 이 만원짜리 막 돌아다녀. 매출.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50명 산정할 때 중요한 거 50명 산정 시 청약 권유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 매출이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합산하되 일정한 주치세요. 전문가하고 연구자는 제외합니다. 50명을 산정할 때 전문가와 연구자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고, 자 3번 봅니다. 3번 신고 대상의 모집 또는 매출입니다. 숫자가 방법이 없어. 1년에 10억을 내어주십시오.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금이 1년 무게하여 얼마? 각각 10억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1년에 10억. 4번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하느냐? 증권신고서 제출은 모집이든 매출을 누가 한다? 발행인. 이 자리에 별다른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 중개업자, 금융투자 매매업자 다 들어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발행인 나만. 그다음 5번도 정말 재밌습니다. 효력 발생. 금융위가 증권별로 정해진 효력 발생 기간 동안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즉 신고서를 갖다 놨는데 감독원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여기 효력 발생하냐? 효력 발생해. 다만
그러나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정부가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등기 아세요? 등기? 네. 부동산 등기가 국가에서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도장 찍었다고 사기당했다고 국가가 보장해줘? 안 해. 안 해줘. 똑같아요. 아시죠? 증권도 국가가 인정해줘요. 그래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증권 자체가 국가가 보증하거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아, 이게 가끔가다 나오는 건데. 증권 분석 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191페이지 3번의 증권 분석 기관에 1번의 증권 분석 기관이 될 수 있는 곳 1번 인수 업무, 2번 신용평가업자, 3번 공인회계사법 회계법인, 4번 채권평가 회사.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아니에요.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못 외워. 이거 말고 책이 한 8개가 더 있어요. 근데 주로 감정평가사가 많이 나와요. 감평사는 해당이 아니에요. 기출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미안 죄송한데 그 밑에 증권 분석 기관의 평가 제한이 있으시죠? 여기 숫자 나오시잖아요. 1번 해당 해당 법인의 임원이 증권 분석 기관의 자본금의 100분의 1에 출자하는 경우, 2번 증권 분석 기관이 해당 법인의 그 자본금의 100분의 3을 출자하는 경우, 4번 증권 분석 기관의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한합니다. 이 숫자를 좀 외워주세요. 임원은 3, 임원은 1, 기관은 3, 주주는 2, 5. 그게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임원 가로 열고 법인 가로 열고 돼 있죠. 임원은 1, 법인 기관은 3, 주주는 5. 그러면 16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임원은 1, 기관은 3, 주주는 5. 16번 문제 풀 수 있다고. 시험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16번 답이 뭐예요? 1번.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찍어야 돼. 아, 지금 풀라는 건 아니고 시험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넘어가시죠. 숫자 기억하세요. 임원은 1, 기관은 3, 주주는 5. 숫자예요. 다른 거 안 바꿔요. 아셨죠? 그 숫자만 바꿔요. 다음에 192페이지. 공시입니다. 공시. 자, 정기공시. 1절에 정기공시가 있고 2절에 주요사항 보고제도가 있고 3번에 수시공시 제도가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 자, 정기공시 볼게요. 정기공시. 자, 1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좀 누가 내느냐, 누가. 정기공시 누가 하느냐. 기준 볼게요. 주권 이외 지분, 증권 등을 상장한 발행인, 상장체. 상장이 뭔지 아시죠?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상장한 발행인. 그 다음 2번 주권 등의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모집 매출 보관 계약서. 상장, 모집 매출, 그 다음에 그 밑에 500.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상장, 모집 매출 500. 시험장은 이걸 바꿔서만 되니까 앞뒤에 문구는 안 건드려요. 그 다음 제출 기한이에요. 사업보고서는 90일,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는 45일. 사업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회사도, 여기 계신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잖아요. 결산하죠. 결산하잖아요. 결산을 한 것을 사업보고서를 하고, 그 결산하면 90일이나 청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해요. 분기, 즉 반하면 45일, 분기나 반기는 45일. 아시죠? 숫자 기억하시죠? 사업보고서 90일, 분기 반기는 45일. 숫자 기억하시죠? 17번 문제가 그거예요. 17번 문제 숫자예요. 이렇게 돼요. 17번 1번이 답이죠. 사업보고서 며칠이요? 90일. 분기는 45일.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 다음 수시공시 쭉 볼게요. 수시공시. 자, 수시공시 3번 3절 수시공시. 자, 기업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주세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어디에? 거래소에 신고하고 위반 시에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 수시공시라는 건 뭐냐면 거래소에서 뭐 이상해 그러면 회사에 딱 던져. 야 니네가 무슨 일 있다 빨리 와봐. 그럼 회사에서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 즉시 없애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금괴 막 팍 터졌을 때 어디 연결돼 있는 개념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딱 물어봐. 니네 그거 맞아 틀려. 왜냐면 주가 변동이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그럼 관해대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바로 말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체 없이 어디다? 거래소에. 근데 이거 안 했어. 잡아가 안 잡아가? 안 잡아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수시공식 의혹 있으시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좀 봐주실 거면 자율공시가 있고 조회공시라고 있을 거예요. 두 개가. 그렇죠? 2번에 자율공시, 3번에 조회공시 두 개가 있으시죠? 그 구분하는 것만 좀 보셔야 되는데 자율공시 볼게요.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에 합니다. 중요한 무슨 말이냐면 자율공시는 내가 이거 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좀 고객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자율공시예요. 그렇죠?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회공시.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주요한 정보 외 유무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어. 알려줘! 라고 요구했을 때 공시하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조회공시. 그래서 자율공시는 기업 입장에서 이걸 고객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면 하는 게 자율공시. 키워드는 판단. 조회공시, 요구. 아셨죠? 그 단어로 구분하십시오. 시험장가 이 두 개 구분하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정공시라고 쓰시죠. 맨 밑에. 자,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관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할 때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는 것이다. 자, 줄 치십시오. 그 다음부터 공정공시를 하였다고 하여 수시공시 의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장에 이렇게 나오겠죠. 공정공시를 하는 경우에 하나요 수시공시가 면제될 수 있다. 틀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죠.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국어가 어려워요. 진짜 국어가 어려워요. 그쵸? 이 말장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공시 한 문제 나와요. 꼭 보시고 193페이지 공개매수제도. 이거는 여러분들 가로놓기 정말 잘 나옵니다. 가로놓기. 공개매수라는 게 뭐냐면 M&A 진짜 적대적 하는 거 그 얘기예요. 보면 의의만 보게 의의. 자, 주식 등을 6개월 체크.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박자 동그라미 몇 명이 10인 여기에 시험장에 주로 5인 많이 나와요. 뒤에 5% 룰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자로서 매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매수한 후에 본인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총세 몇 퍼센트? 100분의 5. 5자 동그라미. 이상이 될 경우는 공개 매수합니다. 가로놓기. 6개월 밖에서 10명이 매수를 하면 전체가 5% 넘어가면 공개 매수. 공개 매수가 뭐냐면 내가 뭐뭐뭐뭐 회사를 살 거야 하면서 M&A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쓰는 주식이 나옵니다. 밑에 게 또 중요합니다. 뭐뭐 하느냐? 대상. 2번 적용대상. 여기까지 볼게요.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이 발견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냥 주식이 아니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 그 다음 2번 주권상장법인 외에 자가 발행한 주식은 교환사채. 이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교환사채. 되셨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죠. 자, 194페이지. 194페이지가 먼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라고 해서 5%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데 5% 이상이 갖고 있으면 대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적용 대상 한번 보시면 되고 2번에 보고 사유 신규 보고 새로 5% 보유하는 경우 5% 체크하시면 되고 시험장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니은입니다. 2번 변동 보고 5% 보유한 자의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 1%가 변동될 때
1% 자리에 5%가 하나밖에. 그게 여러분들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 19번에 5% 나오면 딱 체크하면 돼요. 답은 2번.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195페이지 내부자 거래지도.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내부자인데요. 내부자 거래는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내부자는 자 우선 타이틀만 볼게요. 195페이지 보면 내부자 거래 규제 있으시죠? 자 규제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 밑에 보시면 대상자 있으시죠? 자 1번에 내부자가 있고 2번에 준내부자가 있고 3번에 1차 정보 수령자가 있어요. 이 세 명에 대해서 체크하는 걸 뭐란다? 내부자 거래한다. 그래서 얘네들 누구냐 볼게요. 자 내부자 보면 내부자 기업, 당의 상장법인 및 계열회사,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주치세요.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는 직무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그 정보를 알게 되지 않는다. 그 사람 보고 뭐라 한다? 내부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기업의 임원이야.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정보를 알았어. 그럼 나는 내부자가 돼요. 근데 이 회사 직원인데 죄송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직원은 직원이죠. 내부자는 걔가 아니에요. 왜? 직무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는 직무와 연결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 회사의 직원은 다 모두 된다고 틀려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준내부자. 준내부자 기업. 법인에 대한 법령상 감독관에 대해 제일 많습니다. 감독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알게 돼요. 감독원한테 나와서 감사하다 보니까 튕겨요. 이거 대회가 안 돼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원 직원인데 감사 안 나온 애는 아니에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 상장법인과 그 계약 체결을 입고서 교섭하는 자. 이 교섭하는 자, 그 체결에서 교섭 이행하는 교섭하는 자. 그래서 권한이 있는 자, 교섭하는 자도 준내부자 들어간다. 1차 정보 수령자. 1차 정보 수령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배우자겠죠.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제재를 받는다? 숫자 기간이 1년. 자,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받으면 몇 년? 1년생 보게 되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규제 대상이라고 1번 있으시죠? 그 내부자 거래에서 되는 규제 대상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번, 당의 법인에 발행한 증권에 한정하지 않고 여기서 뭐가 하냐? 교환사채. 아까 있었죠? 교환사채.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 거 6개월. 6개월 이내에 예정된 법인이 발행할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장을 안 했는데 앞으로 6개월 안에 할 거야 라고 하는 애들 있으죠. 그 친구들이. 숫자가 6개월. 그 다음에 의결권 없는 것도 들어가요. 아까 앞에 잠깐 하나 넘어갈게요. 193페이지. 193페이지에 있는 대상은 뭐였냐면 193편에 1절에 2번에 보시면 적용 대상 증권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그 다음에 교환 사채였죠? 다시 195페이지 다시 갈 거예요. 195페이지를 가면 규제 대상이 주식하고 교환 사채 단위 들어가고 6개월 이내 상장 예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결권 없는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면 이거 항상 섞어서 내부자 거래와 그 다음에 공개 매수하고 달라요. 193페이지는 공개 매수고 195페이지 내부자 거래예요. 아셨죠? 고정을 보시면 넘어가십시오. 다 했어요. 어려워서. 196페이지. 196페이지가 뭐가 있냐면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내부자가 거래를 했을 때 야가 이익을 봤으면 그냥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건 6개월. 6개월 안에 매매 차익을 내면 회수를 하는 제도예요. 그냥 그 정도만 있다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아실 거는 1번에 보시면 반환 대상자 내부자죠. 내부자 중에서 2번에 직원의 범위.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내가 그 회사 다니다고 다 해주는 않고 알 수 있는 자. 그 다음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법인에서 주요 사항 보고서 사항을 수립, 변경, 공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니은에 보시면 그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 개발에 관련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런 데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 반환 대상은 그 숫자 있죠? 6개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야가서 여기까지 볼게요. 예외되는 된다는 1번 주요 주주의 매도, 매수 등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 주주가 아닌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 이내 그걸 했을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상은 주요 주주가 되는 경우였거든요. 업무를 하는 주주. 근데 난 6개월 전에 샀어. 6개월 전에 사고 주요 주주가 됐어. 그럼 빼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2번이에요.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정부가 시킨 경우. 정부 문서. 네, 마지막에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그 직무에 하는 자. 그쵸?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6개월이 매수와 매도 전후에 아닌 경우에는 제외. 법령에서 제외. 정부에서 제외.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 않은 경우에는 다 제외를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197페이지. 시세 조정 행위 규제. 시세 조정 행위가 뭔지 아시죠? 작전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장난치고 이러는 거. 그건데, 자, 우선 규제 대상만 볼게요. 규제 대상 타이틀만 볼게요.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 거래 조정. 위장거래. 아니면서 긴 것처럼 장난치는 거를 그걸 보고 위장거래라고 하고, 그다음 2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 그 다음에 3번 허위 표시, 4번 가격 고정, 5번이 시험 문제 갖고 가면 이건 뭐냐면 현물과 선물을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알 거는 뭐냐면 위장거래에 보면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통정매매가 있고 가장매매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것만 봅시다. 통정매매는 이거예요. 짜고 치는 거. 내가 칠게. 잠깐. 다 끝나가요. 통정매매는 야 내가 던질 테니까 네가 사. 휙 저쪽에서 사. 그럼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 남들이 볼 때는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뭐 통정매매가 생각하고, 가장매매는 혼자 사는 거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게 가장매매. 아셨죠? 시험장에 북치고 장구치고는 안 나와요. 자, 통정매매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매도하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주권 또는 장래 파생 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짠 후에, 키워드 짠, 짜서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걸 보고 말한다? 통정. 가장은 뭐냐면 증권 또는 장래 파생 상품 매매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살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먼 거리에서 매수치고 먼 거리에서 매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장매매라. 여러분한테 개념 보는 거로 나갈 거예요. 자, 4시간까지 수업이 끝났어요. 뒤에는 했어요, 아까? 예, 정리합시다. 자, 3분만 시간 주시면 돼요. 이거 다 했습니다. 수업 끝났어요. 자, 정리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오늘 저랑 헤어지면 8월 22일 날인가? 네. 그날 오시죠. 그때가 여러분이 몇 번을 보셔야 되냐면 3번을 보셔야 돼요. 3번을 보실 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3파트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쳤던 걸 한번 관계 없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줄쳤던 파트는 계속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파트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세요. 아니면 빨간색을 칠을 하든지. 그래서 한 번은 빨간색, 두 번째는 형광펜, 세 번째는 뭐 알아서 표시하시면서, 자, 문제를 푸실 건데 위에 있는 문제를 푸세요. 한 번을 보고 위에 있는 문제. 무슨 말씀이냐면, 요걸 읽고 이 문제 푸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근데 두 번째는 이거 풀으셨으니까 밑에 해설판만 보시면 되잖아요.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시험장에. 그랬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고
뒤에 문제를 푸실 건데 이거를 1번부터 다 풀지 마세요. 왜 짜증나 힘들어. 이거 기출문제 아니고 학원에서 만든 문제예요. 이거 똑같이 안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문제 있죠? 네. 기분 좋은 두 문제만 푸시고 기분 나쁜 한 문제만 푸세요. 아셨죠? 넘어가. 여기 한 네 문제 있죠? 기분 좋은 세 문제, 기분 나쁜 두 문제만 푸시라고.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 보셔. 그 다음에 다시 풀 때 안 풀었던 문제 있죠? 이거 뭐 읽고? 이거 읽고 풀어.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 이 문제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렇다고 이걸 틀렸다고 머리를 쭉 뜯지 마세요.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오기 바로 전날에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이 뒤에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100문제가 있을 거예요. 100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55번부터인가? 오늘 했던 파트가 있어요. 뒤가. 모의고사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만 풀어보고 그냥 편하게 이걸 내가 50개를 풀었는데 10개밖에 안 맞았다고 막 머리 쥐뜯지 말고 그냥 오셔서 푸세요. 그거만 지켜주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게 갖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시켜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찢으시라고. 찢어서 보면서 보시라고. 왜? 오늘 한 거는 어차피 2번 이상 제가 안 해드리니까 다음 파트는 요 파트만 바꾸면 되잖아요. 보기만. 그쵸? 찢어서 중간중간에 읽으시고 제일 좋은 거 아세요? 파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구석구석에 넣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 이런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넣어놓고 침대에 넣어놓고 거실에 넣어놓고 돌아다닐 때마다 텔레비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는 방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